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상당히 의외입니다. 바로 의성군입니다. 소멸대상 1순위였던 지역이 지금은 전국에서 귀농 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오 산업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파통 토크쇼, 오늘은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나서 변화하고 있는 의성군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통 토크쇼.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데 더 젊어지실 것 같은데 혹시 건강에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네, 이제 항상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으지 않습니까?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년 2년이 그냥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노인 1호 돌봄, 의성에는 이제 어른들이 많으셔서 그런 사업이나 또 의성의 그 인구 구조를 건전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정책이나 또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이걸 또 하다 보니까 뭐 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의성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의성군은 대구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항공도시로 도약할 텐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백년 대계와 또 유사일의 가장 큰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뭐 조금씩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 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고 대구시 중심으로 사업을 앞으로 시행할 시행자인 SPC를 이제 우리 연말까지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잘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민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성군의 경우에도 우선은 이제 공항 신도시에 대해서는 뭐 미래 모빌티 시트로서 이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품 밸리라든가 또 우리 관광 단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도로나 철도 같이 이제 광역 그런 교통망도 지금 이제 기본 타당성 검토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정대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전해야 될 그런 지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민들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의성군이 국제적 도시, 항공도시로 이룩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복합화물터미널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아쉬움은 우리가 공동 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대구시와 국방부가 그 군공항 계획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공동합의문 6항에 보면 의성군과 그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군위에도 화물터미널을 만들고 물류단지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런 할 경우에 뭐 실제적으로 원래 우리가 이게 공동 합의문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군인은 그 여객 중심으로, 의성은 우리가 화물 중심으로, 그리고 군인은 영해관사,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의성은 영내관사로 이렇게 기본 골격을 짜고 했었습니다만은 군위에서는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했고 의성군이 그래 반발로 인해서 이제 화물, 물류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의성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이러한 그 과정에서 양쪽 다 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이렇게 필패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저는 대구시나 뭐 국방부 또 이렇게 경북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서로가 잘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잘 해결되라고 생각하고 또 해결되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우승훈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분야는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역할 분담을 했다 하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대로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방부나 대구시가 당초에 그렇게 공동 합의문대로 이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늦어져서 SPC가 구성되더라도 수많은 그런 비용의 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언제 될지 지금 당초 예정대로 뭐 2030년에 개항 목표고 뭐 대구시장께서는 2029년도에 조기 당겨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훨씬 더 뒤로 늦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가덕도와 우리가 비교해 볼 때도 이게 속도전의 문제고 어디가 빨리 하느냐가 미래의 그 활성화 문제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나 뭐 국토부 국방부 이런 의성군의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의문 잘 지켜주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통 토크쇼. 교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늦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늦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결국 늦추도록 어떤 물리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결국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대구시나 뭐 국방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아직 의성군의 땅이고 의성군에서 모든 우리 그 국민들 또는 그 지역의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이나 또 소음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협조 없이는 이게 순조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순조롭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의성 군민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되는 게 대구시가 공항 인근에 소규모 원전 SMR을 건설하기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소규모 원전 뭐 SMR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분야도 필요하고 정부도 이와 관련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공항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에 저희들도 이런 소형 그런 에너지 그런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군에서 하는 거는 군에도 우리대로 추진할 거고 또 의성군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분야를 추진하되 아직은 안전성이나 이런 분야가 이렇게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계속 뭐 검토하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군도 이렇게 가급적 협조해서 하나로 해서 그런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공급이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면 또 별도로 뭐 하는 것도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공항과 함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바이오 산업 메카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면서요. 현대 진행 상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 분야의 원재료는 거의 99% 이제 해외 수입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 2015년부터 이거를 준비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과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행히 이제 공항과 함께 지난 2023년 3월 달에 세포배양 지원 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식품 산업 규제 자유 구역으로 우리가 지난 5월에 이제 지정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세포 그 배양 그 식품 이제 공장이 우리 한 11월 달에 준공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뭡니까 규제 특구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 세포 배양 배지 그
생산과 그리고 소재 그런 그 산업 이렇게 함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세포배양 그 새로 그 식품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보다 활성화되고 미래에 새로운 그런 먹거리 그런 산업으로도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이오 일반 산업 단지도 2026년도에 이제 준공되면 함께 어우러서 다양한 그런 새로운 그 산업 클러스터로의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통 토크쇼. 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성이 소멸대상 1순위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전국에서 귀농 1번지로 4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한두 해가 그 귀농 그 전국 1등이라 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집중적인 정책을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2위도 있고 뭐 3위도 하다가 지금 4년 연속 지금 1위 한다는 거는 우리 저 국민들과 다 다양하게 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성공의 요인은 우선은 귀농하기 이사 결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개나 그리고 귀농 결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멘토 멘티 제도라든가 또는 이제 토지 구입이나 또 주거 구매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또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우리가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초기에 영농할 때 여러 가지 영농 비용, 그리고 농기계 구입하는 비용들도 절약해 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실효성이 됐고 또 상당히 주거 거주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빈집을 활용해서 또 활용하거나 또는 군에서 지방소멸 기금을 통해서 그런 들어오셔서 한 2년, 3년 정도 거주할 그런 주택도 이렇게 마련해 주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요인이 있었지 않나 합니다. 뭐 우선 큰 거는 의성이 땅값이 쌌고 그리고 기후가 일교차가 크고 다양한 농산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쉽고 또 들어오겠다고 이사결정하는 것도 조금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가 유리해졌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4년 연속 1등으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성군의 소멸위험부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런 청년층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겸손하시게 땅값이 싸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후 또 사전 관리 충분히 귀농인들을 흡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귀농 하신 분들한테 마음을 열고 상당히 따뜻해주고 초기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신 게 또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웃사촌 마을입니까? 시범 마을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 정책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의성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상 노예령 인구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를 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청년층이 이제 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성군도 이제 지난 2015년부터 저희들은 청년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여기 청년들이 우리가 정책에도 참여하고 의성군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의성군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와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키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화출산지원센터를 통해서 애기들을 낳거나 또 키우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3대로 필수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이런 분야 이외에 이제 그 주거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저녁에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이렇게 하고 사전에 저희들은 먼저 와서 서울시하고도 MOU 해서 서울시의 청년들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지원도 하지만
먼저 살아보기, 예를 들어서 8주에서 한 12주 정도 살아보고 나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또 청년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원하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청년들이 와서, 지금 청년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SNS나 보면은 의성이 그 청년의 또 메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게 그동안 한 12년 동안 뭐 이렇게 성과라고 보면은, 과거에 의성하면은 물론 마늘도 유명했습니다만 노인하는 그런 인형인데, 최근에는 의성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쳐보셔도 알겠지만은 그런 그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는, 또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또 머무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게 큰 저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이는 게 의성군이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도 선정됐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서울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버스가 온다고 하면 몇 시에 어떤 버스가 몇 번이 오고, 또 도로를 건널 때도 네 가지가 그런 스마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비슷한 그런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로 갈 때 지금은 이제 청색, 녹색만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도 바닥에,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SNS 스마트폰 보고 다닐 때 위험돼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선주나 또는 이제 가로등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방범 CCTV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시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해서 도시에 또 경관도 이렇게 하거나, 또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 정수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울퉁불퉁한 데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시를 해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건강하게 키오스키 같이 우리 의성의 이제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뭐 봉양 같은 데는 가서 혈압도 재고 당도 재고 뭐 다양한 그런 건 건강 체크하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우리 의성에 살면서도 그런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제 또 편한 편리성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를 하나둘 해나가고, 뭐 다행히 국토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더 이렇게 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드린 느낀 게 의성이 조만간 젊음을 대표하는 도시로 바뀌지 않겠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성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늘이지 않습니까? 육종 마늘인데요. 육성 방안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농촌의 농업 분야가 대체로 고령화나 또는 그 인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늘을 이렇게 의성 마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양, 그래서 7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에 제로해서 의성의 한정 마늘의 독특성,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김치를 담아도 단맛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거기에 RC라는 성분이 많아서 마늘의 우리 의성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노령화되는 속에서 의성 마늘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는 이 생산을 이제 기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 진흥청과 경북대학과 기술원 의성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심는 것부터 해서 또 생산 관리부터 해서 수확 또 건조 이런 전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빠르면 2, 3년 내에, 늦어도 5년 내에 기계화되면은 훨씬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 의성 마늘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까지는 전국에 다 의성 마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성 마늘의 브랜드,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우리가 뭐 가루로 만드는 의성 마늘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많이 이제 상품화해서 정말 의성 마늘, 한정 마늘의 독특한 맛과 또 성능, 그리고 우리가 의성 마늘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김치라든가 우리 전통과 연계하고 음식과 연계해서 우리가 K 푸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님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의성군으로 이사 오고 싶습니다.
오시면 파통 토크쇼.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현재 경북시장 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시장 군수님 입장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우리 6월 21일 날 시장군수 회의 때 뭐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대구시장님이나 뭐 경북지사께서 그런 분야를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권의 거대한 경제권 갖고 이제 대응하고 또 경쟁력도 높이고 여러 뭐 정치, 경제 이런 문제도 이렇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취지로서 해나가고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그 톱다운 방식의 이런 절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많은 정책들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관계이나 지역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우리가 흐지부지 되거나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보다 이게 빠르게 명확하게 해서 그걸 우리 대구 경북 도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또 시장 군수들을 비롯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만큼 상당히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시지만은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경북 북부 지역 시군에서는 좀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그 새로운 그 도청이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안정된 그런 상황이 아닌 속에서 지난번에도 뭐 우리 북부 지역에서 반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것은 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이제 시장군수 협의를 해보지만 우선 북부 지역도 한번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그런 의견들을 모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네. 3선 하셨으니까 2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떻게 군정을 이끌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마무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는 미래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 하나는 드론 분야가 뭐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우리는 저 엔티 드론을 특성화해서 미래를 경쟁한 그런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가당하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그 펫푸드라든가 또 우리 의성의 이제 우리 펫월드를 가지고 하는 펫테크 산업 분야 이와 함께 우리가 농업도 이제는 그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식품으로부터 이제 마늘에 대해서 250억 정도 우리가 노지 스마트 농업도 받았고 그동안에 이제 진흥정과 함께 디지털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그동안에 이제 어른들에 대한 그 복지 분야 그리고 청년 분야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되거나 또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지난해 우리가 국가 지질공원으로 만들어진 의성 전역에 대해서 또 관광 자원화도 해서 뭐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또 마련하는데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2년간 잘하셔서 의성군이 정말 희망찬 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인사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저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우리 의성군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군 또 이렇게 모든 일 앞서 나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끌고 나가 주실 또 말씀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름 더울 때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